이번 챕터는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들이 외부 자장이 인가되었을 때 특정 방향으로 정렬하는 스핀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핀 얼라이먼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전 챕터에서 배웠었던 내용 중 하나인 원자 핵 내에 있는 양성자의 스핀 운동에 의해서 이제 유도되는 국소 자기장에 의한 이제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가 생성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가 생성되는 것을 이해했다는 것을 이제 전제하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요.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는 원자 크기의 작은 자석과 같이 취급하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외부 자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는 랜덤한 방향으로 향하게 되고, 그리고 각각의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가 만드는 이제 자기장의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서 순자화량, 즉 net magnetization이 0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아래쪽에 왼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지금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외부 자장, B0라고 표현된 외부 자장이 0인 경우에 이 스핀들이 다 랜덤하게 퍼져 있어서 net magnetization M0라고 표현되어 있는 net magnetization 값이 0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모식적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반면에 외부 자장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이 경우처럼 지금 외부 자장이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존재하는 경우, 예를 들면요.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들이 주 자장의 방향을 기준으로 같은 방향 혹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정렬, 즉 얼라이먼트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0이 아닌 크기의 net magnetization 값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상쇄되고 난 후에 지금 이만큼의 net magnetization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M0라고 하는 이 값이 0이 아닌 값을 갖게 되고요. 이와 같이 이제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들이 외부 자장이 존재하는 경우에 외부 자장의 방향을 기준으로 정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결과값이 0이 아닌 net magnetization 값을 갖는 물리적인 현상이 스핀 얼라이먼트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들은 외부 자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 그려진 것처럼 랜덤하게 이제 뒤섞여 있는 반면에 외부 자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 자장의 방향을 기준으로 같은 방향 혹은 반대 방향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제 외부 자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이 이루어진 경우를 여기 쓰여진 것처럼 이제 parallel alignment, 그리고 외부 자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정렬이 되는 경우를 여기 있는 것처럼 anti-parallel alignment라고 부릅니다. 외부 자장이 걸려 있는 경우에 상온에서는 패러렐 방향으로 정렬된 스핀의 수가 엔티패러렐 방향으로 정렬된 스핀의 수보다 많은데, 구체적으로는 엔티패러렐 방향으로 정렬된 스핀과 패러렐 방향으로 정렬된 스핀의 비가 상온을 기준으로 했을 때 1테슬라당 10만 대 10만 6의 비율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적어 드리면요. 패러렐하게 정렬되어 있는 스핀과 엔티렐하게 정렬되어 있는 스핀의 비가 1테슬라당 10만 6대 10만의 비로 1테슬라당입니다. 1테슬라당 10만 대 10만 6대 비로 약간 더 같은 방향으로 정렬된 스핀의 수가 더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패러렐 방향과 엔티패러렐 방향의 스핀들 간의 이제 자장이 상쇄되고 난 후에 남은 순자화량, 지금 여기 표현된 이제 net magnetization value라고 하는 순자화량의 값이 외부 자장의 방향과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것이 왜 패러렐 방향으로 정렬된 스핀의 수가 반대 방향으로 정렬된 스핀의 수보다 많은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양자역학의 이론을 이용해서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면요.
양자역학적 측면에서 3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는 세 개의 양자수, 즉 궤도 자기양자수, 그리고 주양자수, 그리고 궤도 양자수를 이용해서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궤도 자기 양자수는 외부 자장, 이제 B0라고 표현되어 있는 외부 자장을 걸어 주었을 때 나타나는 에너지의 갈라짐 현상을 나타내는 지만 이펙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되었습니다. 자, 이 지만 이펙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자, 슈테판 게를라흐 실험에 의해서 처음 알려졌는데, 자, 자기장을 걸어준 상태에서 은 원자를 입사시켰을 때, 은 원자가 두 방향으로 갈라지면서 입사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궤도 자기 양자수, 즉 스핀의 개념을 이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자, MRI에서 주로 이용하는 수소 원자는 자, 궤도 자기 양자수가 이제 2분의 1의 값을 갖게 되고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스핀 업 그리고 스핀 다운 두 개의 서로 다른 에너지 스테이트 혹은 에너지 상태를 혹은 에너지 준위를 갖는 낮은 에너지 상태와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를 갖는 수소 원자의 에너지 상태가 있다라는 수소 원자의 특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외부 자장과 패러렐하게 얼라인 되어 있는 경우는 자, 지금 패러렐한 경우에는 자, 스핀업 상태로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게 되는데요. 자, 이 경우에 이제 스핀들의 에너지 준위가 낮기 때문에 자, 외부 자장의 힘을 거슬러서 반대 방향으로 정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장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이제 정렬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외부 자장과 반대로, 즉 엔티패러렐하게 얼라인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 스핀 다운 상태로서 자, 높은 에너지를 갖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 경우에 스핀들이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외부 자장의 힘을 거슬러서 반대로 정렬할 수 있는 에너지 혹은 이제 힘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제 스핀들이 외부 자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정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개의 서로 다른 에너지 준위들 간에 에너지 차이가 외부 자장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다시 설명하면, 자, 그 에너지의 차이, 여기서 얘기하는 에너지의 차이가 외부 자장의 크기에 비례해서, 자, 외부 자장이 커지면 이 에너지의 차이가 더 커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따라서 자장의 세기가 증가하게 되면 반대로 정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제 주 자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는 스핀들의 숫자가 외부 자장의 세기가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 외부 자장의 세기가 증가하면 좀 더 많은 스핀들이 외부 자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자화량, 즉 net magnetization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높은 SNR,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를 갖는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 높은 SNR을 갖는 것이 먼저 성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높은 SNR을 갖는다는 의미는 해상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높은 해상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수소 원자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 상태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제 높은 에너지와 낮은 에너지 상태를 오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 스핀들이 패러렐 방향으로 정렬된 이제 스핀들과 이제 엔티패러렐 방향으로 정렬된 스핀들이 끊임없이 그 방향을 바꾸고 있고, 그 평균을 보았을 때 패러렐 방향이 엔티패러렐 방향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각각의 에너지 준위에 존재하는 스핀들의 수는 볼츠만 분포를 이용해서 이제 예측이 가능한데, 자, 볼츠만 분포는 지금 제가 적어드리는 수식을 이용해서 이제 정의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정의가 되게 되고요. 자, 여기서 지금 n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뜻하는 것은 자, 높은 에너지를 갖는 스핀의 수, 그리고 n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여기 n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고요. n 마이너스는 자,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 스핀의 수를 나타내게 되고요. 자, 델타 E라고 표현된 이 부분은 자, 높은 에너지 준위와 낮은 에너지 준위 간의 에너지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자, K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볼츠만 상수를, 그리고 여기 T는 절대값으로 표현된 온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외부 자장인 비제로 필드가 증가하게 되면 보다 많은 스핀들이 이제 주 자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따라서 이제 순 자화량이 증가하게 되어서 이제 높은 SNR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자장 MRI가 좀 더 세밀한 영상을 얻기 위해서 이제 선호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설명하는 이제 넷 매그니제이션, 즉 이제 순자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외부 자장이 주어졌을 때 그 외부 자장의 방향과 패러렐하게 혹은 이제 엔티패러렐한 방향으로 이제 스핀들의 마그네틱 모멘텀들이 이제 정렬되어 있을 때 자, 서로 상쇄되고 난 후에 매크로스코픽하게 이제 측정되는 그 자화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외부 자장이 있는 경우에는 자,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자, 엔티패러렐한 경우를 10만이라고 봤을 때 패러렐한 경우가 10만 6의 비율로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상온에서 이제 엔티패러렐한 것보다 패러렐한 이제 스핀이 조금 더 많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테슬라 당 2와 같은 비율이니까 자장이 증가하게 되면 더 많은 스핀들이 패러렐한 방향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 아래에 이제 있는 그림을 통해서 이제 실제 MRI 촬영 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자, 피험자가 지금 MRI 자석 밖에 존재하는 경우, 즉, 주 자장이 걸려있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때는 스핀들이 이와 같이 이제 랜덤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자, 순자화량 값이 0이 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제 MRI의 자석 안에 이제 이와 같이 피험자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자, 주 자장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패러렐하게 정렬된 스핀의 수가 엔티패러렐한 스핀의 수보다 더 많아서 0이 아닌 순자화량을 갖게 되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상쇄되고 난 후에 자, 0이 아닌 순자화량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 순자화량을 이용해서 자, MRI 영상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챕터에서 배운 내용을 요약하면 자, 외부 자장이 없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서멀 모션에 의해서 수소 원자들은 이제 한 방향으로 정렬되지 않고 이제 무질서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넷 매그니제이션이라고 하는 순자화량은 0의 값을 갖게 됩니다. 자, 반면에 이제 외부 자장이 존재하면요. 수소 원자들은 외부 자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 혹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정렬하게 되는데 자, 이 경우 에너지 준위가 높은 스핀은 반대 방향으로 정렬이 되고 에너지 준위가 낮은 스핀들은 외부 자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는 특징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온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를 갖는 즉 이제 B필드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된 스핀들이 자, 반대 방향으로 정렬된 에너지 준위가 높은 스핀들보다 더 많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제 더 많은 스핀들이 이제 스핀업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따라서 주 자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넷 매그니제이션 순자화량이 형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비제로 필드 외에 비제로 필드가 작은 경우에는 자, 그 넷 매그니제이션 값도 작고요. 자, 비제로 필드가 이제 큰 경우에 그 자화량 값도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SNR이 큰 자장이 걸려 있는 경우에 더 증가하게 되고 세밀한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고해상도 영상을 얻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번 챕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챕터는 프리세션, 즉 이제 세차 운동과 관련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